요즘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파이코라는 회사 얘기 많이 들어봤지? 1년 전에 주당 240만 원이 넘던 주식이 지금은 반토막 나서 120만 원대야. 근데 이 회사가 단순히 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세 가지를 가져가면 돼. 첫째, 파이코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좋은 회사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둘째, 왜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지, 그 진짜 이유가 뭔지. 셋째, 이게 지금 매수 기회인지 아닌지. 이 세 가지를 알면 지금 투자 판단하는데 진짜 도움이 될 거야. 자, 먼저 파이코가 뭔지부터 알아야 해. 파이코는 신용점수 회사야. 근데 그냥 신용점수 회사가 아니라 미국에서 집 살 때 쓰는 신용점수의 90%를 파이코가 만들어. 미국에서 집 사면 은행이 무조건 파이코 점수 줘야 하거든. 이걸 대출 심사할 때 쓰는 건데 사실상 법으로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였어.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 쉽게 말해서 페니맥, 프레디맥 같은 정부 기관이 뒤에 있는 대출은 다 파이코 점수를 써야 했거든. 그러니까 파이코 입장에서는 경쟁이 없는 독점 시장이었던 거야. 그럼 왜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열광했냐고? 벨리 포지 캐피털이라는 수조 원을 굴리는 헤지펀드가 있어. 이 펀드를 운영하는 데브 칸테사리아라는 투자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파이코를 자기 펀드의 30% 금액으로 약 1조 8천억 원을 넣은 거야. 자기 돈을 1조 8천억 원어치 사놓고 이 회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라고 했어. 그 이유가 네 가지야. 첫째, 재무 구조가 완벽해. 매출은 계속 늘고 이익률도 같이 올라가. 이게 왜 대단하냐면 보통 회사들은 크면 클수록 비용도 같이 늘거든. 근데 파이코는 집 담보대출 한 건당 수수료를 받는데 대출이 한 건 늘어도 파이코한테 추가 비용이 거의 없어. 그냥 수익만 늘어나는 구조야. 실제로 운영 마진이 88%야. 쉽게 말하면 100원을 벌면 88원이 이익이라는 거야. 둘째, 주식 희석이 없어. 오히려 주식 수를 계속 줄이고 있어. 본인들이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하니까 내가 파이코를 들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지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야. 셋째, 설비 투자가 거의 없어. 연간 설비 투자가 300억 원도 안 해. 수조 원짜리 회사사가 300억 원 투자로 돌아가는 거야. 이 돈을 다 주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거지. 넷째, 핵심은 기술력이 아니라 네트워크야. 여기서 데브가 흥미로운 말을 했어. 파이코 점수의 정확도는 지난 15년 동안 거의 안 바뀌었대. 은행들이 10년 된 파이코 모델을 아직도 쓴다는 거야. 근데도 아무도 다른 걸 안 써. 왜냐면 이미 모든 은행, 모든 대출 심사 시스템에 파이코가 박혀 있거든. 새로운 경쟁사가 더 좋은 점수 모델을 만들어도 전 산업이 다 바꿔야 되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야.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야. 재무도 완벽하고 독점도 완벽하고 해자도 탄탄하니까 투자자들이 열광한 거야. 근데 이 완벽한 회사가 왜 주가가 반토막이 났냐고. 두 가지 이유야. 첫 번째는 경쟁사 등장이야. 파이코의 독점은 사실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었어. 정부가 만들어준 독점이었거든. 정부 보증대출에는 무조건 파이코를 써라. 이게 규정이었어. 근데 파이코가 이걸 믿고 가격을 10배 올려버린 거야. 원래 점수 한 건당 수백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수천 원이 됐어. 5년 만에 10배 올린 거야. 그러자 정부가 화가 났어. 이 비용이 결국 집 사는 사람들한테 전가되거든. 그래서 정부가 결정을 내렸어. 이제 바한티 스코어도 정부 보증대출에 쓸 수 있다고. 바한테이지 스코어는 신용평가 3사인 이퀴펙스, 익스피리언, 트랜스유니언 이같이 만든 거야. 근데 웃기는 게 이 3사가 원래 파이코 점수를 유통해주는 파트너였는데 이제 파이코의 경쟁자가 된 거야. 자기 유통업체가 자기 경쟁자가 된 거지. 이게 진짜 나쁜 신호야. 두 번째는 정치 문제야. 조시 허울이라는 미국 상원 의원이 직접 파이코를 겨냥했어. 그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파이코가 90%의 대출 기관이 쓰는 독점적 신용점수를 갖고 있는데 시장 경쟁이 아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격을 폭리취하고 있다는 거야. 88%의 운영 마진에 5년간 100%의 가격 인상률은 경쟁 시장의 특성이 아니라는 거지. 이 의원이 연방기관들한테 파이코 조사를 요청하고 의회 청문회에도 불렀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데브의 투자 논리는 다 맞는 말이야. 파이코는 재무적으로 완벽한 회사가 맞아. 네트워크 효과도 진짜야. 해자도 진짜로 있어. 근데 데브가 놓친 게 하나 있어. 파이코가 자연 독점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 정부가 만들어준 독점이었거든. 그리고 그 독점을 등에 업고 가격을 10배 올렸을 때 정부는 그 독점을 없애버렸어. 그 다음에 데브는 이 정도 가격 인상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어. 집 담보대출 5억짜리에서 파이코 점수 비용이 몇천 원 더 오른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은행들은 하루에 이 점수를 수백만 건 조회해. 그게 쌓이면 수천억 원이야. 결국 그 비용이 집 사는 사람한테 가고 은행한테 가고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피해가 가는 거야. 이 부분이 데브 논리에서 가장 많이 틀린 예측이었어. 그럼 지금 파이코 주식을 사야 하냐고?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안 살 거야. 이유는 딱 하나야. 파이코 경영진이 마음에 안 들어. 이 회사는 정말 좋은 비즈니스를 갖고 있었어. 근데 그걸 이용해서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가격을 무식하게 올렸거든. 그게 결국 정치적 폭탄을 만들어냈고 경쟁사 바인테지 스코어한테 기회를 줬고 자기 파트너들을 저급으로 만들어버렸어.
마블 영화에서 스파이더맨 삼촌 벤이 뭐라고 했는지 알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파이코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을 책임감 없이 썼어. 코스트코에 1,500원짜리 핫도그 생각해봐. 만약 코스코가 그걸 갑자기 3,000원으로 올리면 다른 핫도그보다 싸도 사람들이 화낼 거야. 근데 10배 올리면 진짜 폭동나지. 파이코가 딱 그 짓을 한 거야. 나는 이 회사 대신 무디스나 S&P 글로벌 같은 회사를 더 좋아해. 얘네도 신용평가 회사인데 가격 인상을 훨씬 합리적으로 해. 정부 눈치도 보고 장기 관점에서 프랜차이즈 가치를 지켜. 파이코처럼 단기 욕심으로 자기 브랜드를 망가뜨리는 짓은 안 하거든. 투자할 때는 재무뿐 아니라 경영진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생각하는지도 봐야 해. 파이코 주가 반등이 와도 나는 그냥 지나칠 생각이야. 이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매력적인 상황이 아니거든. 오늘 이 내용이 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그게 나한테 진짜 큰 힘이거든. 다음 영상에서 봐.